네, 오늘 도쿄의 6번 소리 영상이고요. 제가 컴퓨터 켜고 부팅 기다리다가 잠깐 누워있었는데 그 사이에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3시 14분 정도인데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시각적으로 납작하게 하는, 그 납작하게 하는 게 어떤 납작하게 하는 것이냐면 납작하게 함으로써 제공하는 어떤 위장, 카모플라주 하면은 약간 막 군인들 막 이런 밀리터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카모플라지 하면은 위장 뭐 이런 느낌이고,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하는 납작, 시각적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갖다가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의미를 이제 좀 언어적 감각이 높은 사람이면은 캐치를 하겠지만 저희는 캐치를 그때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있죠. 시각적으로 납작하게 한다는 게 약간 3차원적이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이었던 거를 납작하게 만듦으로써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나 봐요. 언제냐면 햇빛이 비출 때, 비추거나 밝힐 때, 어떤 사물을 갖다가 위에서 밝힐 때 그 사물은, 위에서 햇빛이 비춰진 사물은 되게 가장 밝아질 것입니다. 위에서 가장 밝아질, 꼭대기에서 가장 밝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기둥을 그리고 위에서 햇빛이 비친다면 여기가 제일 밝고, 뭐 이런 데에 그림자가 생긴 다음에 이런 데는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명암이 생기겠죠. 그 색깔, 그 대상, 그 물체의 그 대상의 색깔은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디로 갈수록, 바텀으로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죠. 보통 햇빛이 위에서 비추면 밑으로 이제 그림자가 지니까, 그럼 바텀이 맞는 말이고, 이러한 쉐이딩은, 이러한 쉐이딩,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이런 여기가 어두워지고 이런 명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줍니다. 대상에게, 사형식 문장이네요. 대상에게 뭐 깊이나 약간 깊이나 선명도, 네, 그 정도 깊이나 선명도를 줍니다. 그리고 허락합니다.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오형식 구조인 것 같아요. 그것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정육면체, 정면체 있고 이런 식으로 햇빛 비쳤을 때 여기는 가장 밝고 여기는 조금 덜 어둡고 여기는 완전 어둡고 뭐 이런 식으로 명암이 표현된다면 깊이 같은 것들이 당연히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정육면체구나 라고 할 수 있게 판단을 하게 해주는 뭐 그런 요소죠. 이게 그런 거 하라고 이제 미술에서 명암을 넣는 거잖아요. 뭐 다시 말해서 모모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동물이 정확히 이런 거 수식어니까 그냥 떠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해석을 해도 되고, 같은 색일지라도, 배경과 같은 색일지라도 이 동물들이 본인들이 사는 그런 서식지나 그런 배경 같은 곳에 같은 색깔로 이렇게 있더라도, 같은 색깔로 있더라도 그것은 되게 쉽게 보일 것입니다. 되게 쉽게, 이거 되게 쉬울 것입니다. 보이는 거지. 되게 쉽게 보일 것입니다. 웬 이제
비춰질 때, 그것이 비춰질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좀 그려볼게요. 사파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뭐 한 마리의 이 암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암사자. 원래 뭔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암사자와 사파리의 그 뭔가 색깔 그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암사자가 약간 위장, 위장이나 변장 뭐 이런 게 되는, 은신 이런 것들이 되는 상태였는데 햇빛이 비추면 암사자가 여기는 약간 어두워지겠죠. 밑에 뭐 이런 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등은 약간 밝아지고 햇빛이 비추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암사자가 요런 전체 공간 중에서 약간 깊이나 이런 명도가 있어지니까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보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석을 더 만든다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둡습니다. 위에가 아래보다 어둡습니다. 이렇게만 될 줄 알았는데 암사자의 구조 자체를 보니까, 암사자의 구조 자체를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어두운 색이고, 그냥 피부색이 여기가 좀 더 어둡고 여기가 좀 더 노란색이래요. 좀 더 이제 밝은 색이래요. 오히려 밑에 쪽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에 의하면 햇빛이 비쳤을 때는 얘는 그냥 단지 주황색이었었으니까 햇빛이 비쳤을 때는 여기 더 밝아지고 여기 더 어두워지는 거였는데 얘 피부색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됐대요. 네, 이렇게 타버렸대요. 그래서 언제 그들이 비춤을 당했을 때, 위로부터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다크한 백은 더 밝아진다. 네, 그리고 더 밝은 배 쪽은 그늘진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에서 이제 햇빛이 비추게 되면 주황색의 햇빛이 비치니까 진한 색에서 약간 밝아졌겠죠? 네, 밝아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원래 사자와 비슷한 이런 색을 띠겠고, 마찬가지로 배 쪽도 원래 밝았는데 햇빛이 안 비추니까 오히려 어두워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깔에 약간 그 밝기나 이런 거, 명도 같은 거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암사자를 갖다가 사파리라는 공간 안에 있는 뭐라 약간 1차원적 이런 납작해진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나 봐요. 그 동물은 다시 말해서 나타났다. 뭐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 혼자인 것, 한 가지의 색깔인 것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도 맞네요. 이런 카운터 쉐이딩 작업을 거침으로써 노란색, 주황색, 뭐 약간 연한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이 세 가지 색으로 볼 수 있는 암사자를 갖다가 저희는 그냥 오렌지색 하나로 지금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그런 과정으로 한 가지의 여러 단조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묶여 있다. 배경에 묶여 있다. 이 배경에 묶여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그 환경에 잘 녹아들어서 위장이 잘 돼 있다.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러한 패턴, 이러한 색깔의 패턴은 이제 카운터 쉐이딩에 여기가 주황색이고 머리가 주황색이고 이런 등이 주황색이고 배가 노란색인 이런 색깔 패턴은, 즉 카운터 쉐이딩은 그 자체를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이제 가르기니까 강화합니다. 그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하고 어떤 모양, 이런 유기체의 모양에 있어서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하고, 근데 여기는 틀렸죠.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좀 더 팍 튀어나온 게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는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줘야 돼요. 이런 그림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근데 카운터 쉐이딩은 나한테 생기는 그림자 같은 요소를 없앰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단면적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위장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뭐 일종의 은신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뭐 위큰 등의 약하게 하다 요런 것들의 어휘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허락합니다. 동물들이 녹아드는 것을 그것에 진짜 그것의 배경에 녹아들게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쉐이딩으로 인해서 동물들은 자신의 서식지라는 배경에 좀 더 1차원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이제 카운터 쉐이딩의 그런 원리이다.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했으니까.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건데 밑에 보면 뭐 레이시즘 뭐 이런 것들, 뭐 인종차별, 인종 같은 거에 대한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개인의 사람 존재들은 다르다. 각자 서로 다르게 된다. 다르다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피지컬적으로 그리고 어떤 뭐 다수의 다수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요소 다수의 다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마다 다름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요소로 피지컬적으로 다르게 된대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뭐 여기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요소를 예시켜보자면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흑인의 보이는 요소는 피부가 검었다.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어깨가 넓죠. 예. 흑인들이 좀 어깨가 넓은 편이죠. 골격이 좋고 뭐 백인들은 피부 하얗고 뭐 얘는 눈이 파랗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힘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목소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실제로 흑인들이 이제 좀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중심 이런 것도 백이들이 좀 아래에 있는 편이에요. 어쨌든 만약 인종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것처럼 진짜 생명적 그런 자질이라면 그러니까 생명의 원초적 자질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종이란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생겨갖고 계속해서 분화되어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때 사람들 아프리카의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공유할 것입니다. 어떤 넓은 이런 다양한 특징, 그들의 넓고 다양한 특징을 그들끼리만 공유할 것입니다. 뭐뭐 하는 반면에 유로피안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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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들을 넓은 특징들을 공유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키가 크고 무게중심 높고 이런 것들 얘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얘네들끼리만 공유한다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but 나왔어요. 뭐뭐 한다면 우리가 추가한다면 어떤 특징들을 추가한다면 어떤 특징이냐면 덜 볼 수 있는 피부색보다 덜 가시적인 그런 특징들을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동그라미를 친 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가시적이고 여기는 부가시적인 거잖아요. 이들끼리 넓게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은 눈에 보이기만 하는 특징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부 검은 거는 흑인들의 어떤 이런 그냥 그래서 흑인인 거잖아요. 피부가 검으니까.
뭐 직모, 곱슬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생긴 거, 예. 그 다음에 예. 이거를 계속해서 해석해 보자면, 만약 우리가 덜 가시적인, 피부색보다 덜 가시적인 조건들을 추가시킨다면, 그러니까 가시적인 게 있고 부가시적인 게 있는데, 가시적인 것만 보면은 얘네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분화되어 온 것이어가지고 이들끼리만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된 것이어서 가시적인 걸로 봤을 때, 어, 뭐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어,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가 찾은, 데디아를 찾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 데디아를 우리는 찾았다. 데디아를 그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같은 인종이다 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다를 수 있대요. 네. 덜 같을 수 있대요. 서로. 그리고 더 같을 수도 있대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 아, 얘네는 피부 검으니까 얘는 다 흑인, 얘네들은 얘네끼리만 이게 공유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네는 피부가 하얘니까 얘네는 다 백인, 얘네들이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줄 알았으나 부가시적인 특징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새벽 3시에 자는 습성이 있어. 새벽 3시, 얘네 중에 한 명은 새벽 3시에 자는 특성이 있어. 근데 얘네 중에 한 명은 또 새벽 11시에 자네? 얘네 둘이 다른데?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명을 꺼내왔을 때 여기서 갑자기 3시에 자는 애가 나오네? 얘네 둘이 오히려 같네? 얘네 둘은 다르고, 같은 인종에서 있는데 얘네는 다르고, 다른 인종에서 있을 때 얘네는 또 같네? 그게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인종,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름을 더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같음을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때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 예시 같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킵을 하고, 이게 그거예요. 뭐 백인이면은 백인이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오히려 백인이 흑인을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인데, 비록 그 어떤 피지컬적인 다름이, 그들 스스로의 피지컬적인 다름이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어떤 피지컬적인 다름, 어, 분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피지컬적인 이런 다름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별개의 인종 사이에서 피지컬적인 다름을 갖다가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방법들은 문화의 건설을, 그러니까 문화로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자는 습성으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흑인 한 명도 새벽 3시에 자고, 여기에 백인 한 명도 새벽 3시에 자고, 근데 얘네들 다른 인종인데 이렇게 같은 양상의 그런 부가시적인 특징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적인 이런 건설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얘네가 사는 지역이 해가 조금 해가 조금 늦게 이제 뭐 나온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아무 이런 자는 시간을 좀 그러니까,
이런 흑인 배기들을 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반대되는 예시일 수 있는데 일본에 뭐를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도쿄에 있는 여성하고 밑에 있는 뭐 막 촌지방에 있는 막 홋카이도나 막 이런데 그런 데 있는 여성들은 일단 복장부터가 많이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시적인 특징이니까 이제 일단 넘어가고 좀 그 언어 습성이 달라요. 여기 도시 여자 사람들은 진짜 약간 MZ 말투 그런 거 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비꼬아서 말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식으로 같은 문화권, 같은 인종의 사람들에서도 이런 부가시적인 특징에서 다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름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인 원초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온 것이래요. 그러니까 요 작은 섬인데도 여기서 쓰는 그런 문화와 여기서 사용하는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다른 말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인종에서 뭐 같은 거 예를 찾아보자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흑인이 빨간색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 빨간색. 여기 백이도 빨간색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막 투사가 많고 막 이런 느낌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그럼 이건 문화권 때문에 형성이 된 거지. 얘네들이 생물학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좋아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화적인 건설 배경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다른 피지컬적인 다름이 발생하는 이유,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오히려 같음이 발생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런 투사, 이 빨간색, 이런 거 같은 예시가 나와야지 이거는 답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역개념입니다, 역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답지로 고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인종인데 유사성이 나타나는 이유. 요거 또는 같은 인종인데 다름이 나타나는 이유.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어, 문화 차이, 다양한 인종 사이 다른 문화 차이, 이거 절대 아닌 거고, 사회적 정책들, 그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들, 이런 것도 전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중요성, 어떤 환경적인 요소의 중요성, 진화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의 중요성, 이런 것도 뭐 깊게 들어가 보면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관련이 엄청 있지는 않죠. 오개념, 어떤 인종에 대한 오개념, 생명적인 그런 뭐 컨스트럭트 하면 건설이잖아요. 생물적인 건설에 대한 뭐 인종의 오개념, 당연히 이거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도 빨간색을 좋아하게 태어나고 이 사람도 빨간색을 좋아하게 태어난 건 줄 알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둘 다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다른 인종일 수도 있다. 대신 가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흑인이랑 백인이랑 다르고 분화된 거, 피지컬적으로 분화된 거 맞죠. 하지만 문화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비로소 좀 더 오류가 더 감소하고 더 그들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음은 이제 빈칸 문제, 빈칸 추론 문제고, 이게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저는 이걸 그냥 단어로 골라서 틀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돈은 필요로 한다. to be니까 이제 되는 것을,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그때 밑에 서지 답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거 투자 받은, 흔하지 않은, 드문, 뭐 이동되는, 나눠질 수 있는, 뭐 예치되는, 예금되는 이런 식으로 수동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뭐뭐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돈은 뭐뭐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필요로 한대요. 어떤 미래 예측 가능한 이런 방안에서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된대요. 이런 귀중한 귀금속이라고 할게요. 이게 프리시어스 하면은 이제 귀중한 가치인.
요거는 당연히 메탈, 그냥 철대기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금속. 그러니까 귀금속 같은 것들은 이어왔대요. 어떤 바람직한 돈이 되어 왔대요. 천년, 천년을 거쳐서 바람직한 돈이 되어 왔다는 거는 이제 돈으로 쓸 만큼 적격이고 모범을 보일 만한 사례가, 천년 동안 모범을 보일 만한 사례가 귀금속이었대. 뭐뭐 때문이냐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때문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적인 양에 있어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고 사실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 같은 것들, 옛날에도 뭐 금화, 은화 이런 것들 다 쓰이지 않았습니까? 화폐로. 그런 것들이 왜 쓰인 거냐면 그 귀금속들이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좀 이제 뭐 제사 같은데 옛날에 뭐 청동기 이런 것들 뭐 제사에 쓰이고 막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즉 희소성이 있다는 거겠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요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요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가치가 높은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화폐로 써서 다른 물질과 교환하는 그런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뭐 그게 아니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러면은 완전 경제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2번을 찍어야 됩니다. 드문. 그러니까 귀금속이 드물기 때문에 화폐의 제적격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천년 동안 자리 잡으면 했는데, 돈도 당연히 드물어야 된다. 돈도 당연히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높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갔는데 드문이라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이게 뭐 제 신성한으로 해석해서 뭐 신성시대야 된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1번을 찍은 게 이제 돈 쪽에 이렇게 약간 투자가 되어가지고 얘네들이 가치를 이렇게 불려야 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해석을 쭉 해보려면은 뭐 골드바나 이런 뭐 실버, 그러니까 뭐 중금속들, 금은, 금은보화 같은 것들은 들어간다. 어떤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것의 뭐 등급, 그것에서 그들은 발견된다. 그리고 채굴된다. 한정되어 있다는 걸 또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중금속은 될 수 없다. 생산될 수 없다. 최소한 더 싸게는 생산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금을 우리나라 동굴에 있는 금, 은, 보화 같은 것들을 다 캐버렸어. 다 캐서 이제 뭐 존재하는 게 없어. 근데 금을 또 만들고 은을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연금술을 해버려야죠. 그런 걸 하려면.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한정돼 있다를 또 말해주고 있는 거고, 요런 뭐 쌀이나 타바코코, 뭐 담배 요런 것들은 이제 잘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취한대요. 어떤 시간이나 자원 같은 것들을 취한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중금속. 중금속은 다시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희소성은 있어요. 근데 요런 담배나 뭐 이런 것들, 코메디티스가 뭐냐면은 상품, 담배나 쌀 등의 이런 상품들은 생산은 가능합니다. 생산도 가능하고 희소성도 있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을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자. 짐바브웨의 어떤 뭐 이런 지배자는 할 수 없다. 명령 내릴 수 없다. 정부에게 생산하라고. 이게 이제 티라니 조죠. 100조 톤의 이런 쌀을 생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시간과 돈이 드니까 그는 할 수 있었다. 생산하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배할 수 있었다. 10억 조의 짐바브웨 달러를 배포할 수는 있었대요. 이 완전 멍청한 짓이죠. 이거. 그리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된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달러를 지칭하는 거고 더 가치 있게 된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만큼의 가치를 통화보다는 화폐보다는 화장실 휴지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래. 그러니까 짐바브웨 달러를 봅시다.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희소성도 있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돈을 만드는 데는 그냥 프린터만 계속 찍으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도 들지 않아요, 요거에 비하면. 이렇게 해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화폐가 시중에 많이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났다. 그것이 요 화장실 휴지랑 짐바브웨 달러랑 가치가 비슷한 이유.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화장실 휴지 같은 싼 물건들도 필수품들도 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짐바브웨 사람들은 그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휴지 같은 것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된 수요가 유지가 돼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엄청 대폭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화폐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니까 가치가 하락돼서 그것의 가치가 요거랑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예. 8번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녹화하는 요 편집 앱이 갑자기 생겨버려가지고 다시 할게요. 오늘 따라주는 게 없네요. 가장 중요하게 돈은 뭐뭐 되어야 합니다. 이 선지를 보면은 뭐 투자되어야 한다. 뭐 드물어야 한다. 이동되어야 한다. 나눠져야 한다. 예치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대요. 어떤 예측 가능한 방안에서 돈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귀금속 같은 것들은 이어왔대요. 1000년 동안 어떤 화폐의 제적격인 바람직한 그런 예시가 되어왔대요. 그러니까 화폐로서 되게 적격했대요. 얘가 완전 으뜸, 적절한 예시, 모범 이런 것들이 되어왔대요. 왜냐하면은 모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정된 양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만 보고도 답 맞출 수 있어요. 금문부활에 옛날에 많이 화폐 가치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이냐면 그들이 이제 뭐 금문부화가 아름다워서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가서 그것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화폐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뭐 세 글자를 굳이 줄여 말하면 희소성인 거죠.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도 드물어야 된다. 레어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고요. 이 투자 받아야 된다를 찍은 이유는 투자를 받아갖고 뭐 가치를 불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데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금은부와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 등급에 들어가는데 등급에서 그들은 발견된대요. 그리고 채굴된대요. 이 한정돼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귀금속 같은 것들은 생산이 될 수 없대요. 추가적인 생산이 없대요. 한정돼 있다는 걸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뭔가가 발견돼도 더 싸게는 발견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상품들, 담배나 여러 쌀 같은 상품들은 잘한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간이나 자원 같은 것들을 취하게 된대요. 여기서 금은부와 같은 것들, 얘네들은 생산은 다시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희소성은 있습니다.
근데 상품 같은 것들, 담배나 쌀 같은 것들은 생산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희소성도 없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얘네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같은 것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독재자, 짐바브웨의 이런 독재자는 명령 내릴 수 없어요. 정부에게 100, 100조 톤만큼의 쌀을 생산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할 수 있었어요. 생산하라고. 그리고 분배할 수 있었어요. 어떤 100조만큼의 조 단위의 이런 짐바브웨 달러를 만든 다음에 배포할 수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화폐, 짐바브웨의 달러를 봅시다. 짐바브웨의 달러는 생산 가능하고요. 희소성 당연히 없게 되겠죠, 이러면. 근데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면 달러들이 궁극적으로 화장실 휴지만큼의 가치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통화보다는, 화폐보다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하락함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짐바브웨의 달러는 화장실 휴지만큼, 화폐보다는 화장실 휴지 정도의 가치, 이 정도로 화폐 가치가 하락해버린다. 실제로 짐바브웨 달러 약 1조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1,000원인가 뭐 몇백 원인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돈은 이 희소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